격렬한 반미 시위의 물결이 아랍권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아랍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등 전 세계 이슬람권으로 번져가고 있는 항의 시위는 단기적인 분노의 표출을 넘어서 장기적인 반미, 반서방 운동으로 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카이로 브리핑에서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순진한 무슬림들이 촉발시킨 이번 반미 시위의 원인과 전망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영화 순진한 무슬림들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함마드를 성노착증 환자 내지는 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무슬림들을 아랍권의 대표적인 비속어인 당나귀에 비유해서 멍청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 배경과 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슬람권의 분노는 9.11 테러 직후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세계 미국 공관 20여 곳이 공격을 당했고 아프간에선 경찰에 의해서 미군이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튀니지와 수단, 이집트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역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리비아 벵가지의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입니다.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이 숨지면서 미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 세계 이슬람권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이슬람교의 교리와 무슬림들의 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모욕적으로 묘사된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은 바로 이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은 공식적인 말씀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는 이슬람교도들이 일상생활의 생활 지침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엄격한 이슬람 국가들은 바로 이런 꾸란과 하디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헌법의 틀로 삼아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적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무함마드의 존재와 언행을 포함한 모든 기록은 그 자체로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종교가 삶인 이슬람교도들에겐 엄청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신성한 존재인 무함마드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는 동상으로 만들거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 일체의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집단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스크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나 성모상 등이 있는 가톨릭이나 개신교와는 달리 이 무함마드 또는 이 알라를 상징하는 어떤 구조물이나 조형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무함마드를 영화의 소재로 삼은 것만으로도 이슬람에 대한 모욕인데 무함마드를 폄하하는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찬 비디오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궁금증이 드는 대목은 이미 2달 전에 유튜브에 공개된 비디오가 왜 뒤늦게 문제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아랍어 번역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확산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이미 문제의 비디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9.11 테러 11주년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비디오를 퍼나르면서 분노를 부추겼다는 주장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시위가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와 튀니지 그리고 리비아라는 점입니다. 시민혁명으로 수십 년 독재에서 벗어나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선 온건하긴 하지만 이슬람에 뿌리를 둔 정권이 출범을 했고요. 리비아에서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권력 이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독재 권력의 빈 공간을 바로 이슬람주의자들과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위 사태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급속히 이슬람화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사회 분위기가 이번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비록 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시민혁명 후 첫 의회 선거에서 이 무슬림 형제단에 이어서 강경 이슬람 세력인 살라피스트가 주도하는 누르당이 제2당이 됐고요. 튀니지에서도 살라피스트들이 연일 여성의 사회활동 배제 등 강경한 이슬람 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이번 영사관 공격 사건이 벌어졌던 벵가지가 바로 시민혁명이 태동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이 분리 독립을 추진할 정도로 급속히 세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선 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격렬한 항의 시위를 이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도를 했고, 이집트에선
시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품을 뿌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각국 정부와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자제를 요청하면서 이들 나라의 시위는 일단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수단과 예멘은 물론 파키스탄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또 유럽까지 시위가 번져가면서 이번 사태가 일회적인 반미 시위를 넘어서 반미 반서방 운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혁명 이전엔 친미적 성격의 독재 권력들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접근해서 강경 진압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혁명 이후 경제 적원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이슬람 정권이 당장 미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직후 이집트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이슬람 계열 정부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도로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가뜩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의 재정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인데 이번 이슬람교 모욕 영화로 분출되고 있는 반미 정서가 이들 국가 정부의 이 미국에 대한 거리두기 내지는 이 중립적 태도를 한층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빈 라덴을 포함한 알카에다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힘을 앞세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중동 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해온 오바마의 중동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만 고려한다면 이 리비아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관 피살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이 유리해 보입니다만 최근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반미 정서를 고려하면 그런 강경 대응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비아 영사관 습격 사건을 당초 계획적인 테러라고 보던 미국 정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발적인 사건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이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